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요, 당뇨 관리에 좋다고 하는 음식 7가지에 대한 흥미로운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이 음식들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왜 추천되는지, 또 어떤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뭐 과학적인 근거는 뭔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해요. 좋습니다. 당신의 건강 식단에 바로 적용할 만한 그런 실질적인 정보들을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 목표입니다. 7가지 하나도 빠짐없이 다뤄보죠. 네, 그 식품마다 혈당 지수, GI라고 하죠. 그리고 섬유질이나 단백질 함량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랑 연구 결과까지 잘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 오늘은 그래서 이 정보들을 토대로 왜 이 음식들이 당신의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첫 번째, 아보카도네요. 뭐 건강한 지방의 대명사 같은 느낌인데 당뇨 관리 측면에서는 어떤 점이 특별히 좋을까요? 자료 보니까 혈당 지수 GI가 한 15 정도로 엄청 낮던데요. 그렇죠. 일단 그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이 인슐린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게 도와준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섬유질도 꽤 많아요. 100g당 한 6.7g 정도 되는데 이게 혈당이 막 급격하게 오르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실제로 2017년에 나온 연구를 보면 아보카도를 포함한 식단이 공복 혈당 개선에 도움이 됐다는 그런 결과도 있었고요. 섬유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두 번째 음식인 귀리. 이것도 섬유질이 핵심인 것 같아요. 자료에 보니까 베타글루칸이라는 성분이 특히 강조되어 있네요. 맞습니다. 베타글루칸, 이게 수용성 섬유질인데요. 네. 물이랑 만나면 약간 젤처럼 변해요. 그래서 소화 흡수 속도를 좀 늦춰주거든요. 아, 젤처럼요? 네. 그러니까 혈당 상승을 좀 완만하게 해주고 또 포만감도 줘서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오. 2006년 연구에서는 그 2형 당뇨병 환자들이 베타글루칸을 꾸준히 먹었더니 공복 혈당이 좀 의미 있게 개선됐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때 약간 좀 밋밋할 수 있는데 자료에서는 설탕 대신에 뭐 계피나 과일 같은 거 활용하라고 하네요. 네, 그게 좋죠. 그럼 다음은 블루베리. 색깔도 참 예쁜데 이건 어떤가요?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네, 맞아요. 블루베리의 그 안토시아닌 성분, 이게 강력한 항산화제거든요. 안토시아닌? 네, 이 성분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또 당뇨랑 관련된 만성 염증 같은 거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칼로리도 100g당 57kcal 정도로 낮고 GI도 한 53 수준이라 크게 부담은 없고요. 2015년 연구 결과를 보면 블루베리 섭취가 혈당 조절이나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고가 됐었습니다. 자, 이제 식물성 식품들 봤으니까 이번에는 동물성 식품, 연어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뭐니 뭐니 해도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죠? 그렇죠. 오메가3 지방산, 특히 EPA랑 DHA, 이게 염증 반응을 줄여주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줘요. 그래서 당뇨 합병증, 특히 심혈관 질환 위험을 낮추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 합병증 예방에도요? 네. 그리고 단백질 함량도 꽤 높아요. 100g에 한 25g 정도 되니까 포만감 유지하고 식후 혈당이 확 오르는 걸 막는 데도 좋고요. 2018년에 여러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 결과를 보면요. 생선 섭취가 장기적인 혈당 관리 지표인 당화혈색소, HbA1c라고 하죠. 그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 당화혈색소. 그게 지난 몇 달간 평균 혈당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2-3개월 평균치요. 그래서 중요하죠. 그렇군요. 당화혈색소 관리에도 좋다니 중요하네요. 자, 그럼 다시 채소로 돌아와서 시금치. 자료 보니까 탄수화물은 거의 없고 마그네슘이랑 질산염이 풍부하다. 이 점이 좀 눈에 띄네요. 네, 시금치 같은 잎채소는 뭐 섬유질이 많아서 혈당 천천히 오르게 하는 건 기본이고요. 마그네슘, 이게 인슐린 작용이랑 혈당 조절에 꼭 필요한 미네랄이거든요. 아, 네네. 마그네슘이요. 그리고 질산염은 우리 몸 안에서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게 혈관을 좀 넓혀지고 혈액순환을 도와줘요. 혈압 관리에도 좀 긍정적일 수 있죠. 혈압까지요? 네, 2018년 연구에서도 녹색 잎채소 섭취가 당화혈색소 감소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시금치 얘기하다 보니 아몬드도 같이 나왔는데 이것도 마그네슘이 풍부한 식품이죠. 근데 견과류랑 칼로리가 좀 높다는 인식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떤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아몬드가 불포화 지방, 섬유질, 단백질, 마그네슘 같이 혈당 조절에 좋은 영양소는 많은데 칼로리가 좀 높죠. 28g, 한 줌 정도에 160kcal 정도 되니까요. 꽤 높네요. 네. 그래서 자료에서도 섭취량 조절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2014년 연구에서는 하루 한 줌 정도, 그러니까 28g 정도 아몬드를 먹었더니 공복 혈당 감소에 도움이 좀 되었다고 하니까 양을 지키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소금 안 친 거, 무염 제품으로 드시는 게 좋고요. 알겠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식품, 렌틸콩입니다. 콩 종류가 당뇨에 좋다는 건 뭐 많이 들었는데 렌틸콩만의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렌틸콩은요, 특히 섬유질이랑 단백질 함량이 아주 높아요. 그러면서도 혈당 지수 GI는 30에서 40대로 낮은 편이에요. 이게 아주 큰 장점이죠. 아하, 이 조합이 혈당을 굉장히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고 포만감도 오래가게 만들어주거든요. 칼륨이나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풍부하고요. 2014년 연구에서도 렌틸콩 포함해서 콩류 섭취가 방화혈색소 개선에 기여했다.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7가지 식품을 하나하나 짚어보니까 각자 역할이랑 강점이 아주 뚜렷하네요. 근데 자료에서는 이 음식들 말고도 전반적인 식사 원칙 같은 것도 좀 강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단순히 특정 음식을 먹는 걸 넘어서요. 혈당 지수 GI를 고려해서 식품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 또 나트륨 섭취는 좀 줄이는 것.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의 중요성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사람마다 음식에 대한 반응이 다를 수 있으니까 직접 드셔보면서 당신 몸 상태를 확인하고 조절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고요. 네, 오늘 저희가 당뇨 관리에 도움이 되는 7가지 식품, 그러니까 아보카도, 귀리, 블루베리, 연어, 시금치, 아몬드, 그리고 렌틸콩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눠갔습니다. 각 식품의 영양학적 특징이랑 연구 결과를 같이 보니까 훨씬 명확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 음식들을 그냥 목록으로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당신의 식탁 위에서 어떻게 좀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을까, 이걸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점심에 시금치랑 아보카도 넣은 샐러드에 구운 연어 좀 올리고 간식으로 아몬드 한 줌 먹는 식으로요. 좋네요. 오늘 나눈 정보들을 당신의 생활 방식이나 식단에 맞춰서 어떻게 좀 창의적으로 조합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 보는 것. 그게 진짜 의미 있는 건강 관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나눈 이 이야기들이 당신의 건강한 삶에 가꾸는데 작게나마 의미 있는 힌트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